역사 실화. 결혼 첫날 밤, 법은 왜 눈을 감았는가? 2000년간 봉인된 로마의 침묵 로마에는 법이 있었지만 모든 밤을 비추지는 않았다. 특히 혼인의 첫날 밤만큼은 언제나 어둠 속에 남겨졌다. 기록에는 축복과 계약만 있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언제나 공백으로 처리되었다. 기원 후 27년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아래 로마는 질서와 규율을 자랑했지만 그 질서의 이면에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관습이 존재했다. 발레리우스 가문의 혼인 역시 완벽해 보였다. 귀족 간의 결합, 원로원의 축하, 신전에서의 엄숙한 의식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러나 결혼식 다음날 새벽, 신부 리비아는 들것에 실려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고 눈은 바닥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녀들은 그녀의 손목과 팔에 남은 멍 자국을 보았지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곧 재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루키우스는 하루를 고민한 끝에 호민관을 찾았다. 그는 고발이라는 표현을 피했고 대신 관습의 범위를 넘은 행위라는 모호한 말을 선택했다. 로마에서 혼인은 계약이었고 계약의 완결은 남편의 권리로 해석되었다. 그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열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듯했다. 검사가 첫날 밤의 상황을 묻자 신랑 마르쿠스는 짧게 답했다. 전통에 따랐을 뿐이다. 그 순간 집정관은 손을 들어 질문을 멈췄다. 혼인의 사적 영역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판결문은 단 한 줄이었다. 증언 불충분으로 기각. 그 문장은 수많은 사건을 삼켜온 문장이었다. 증언은 실제로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녀들은 문 밖에 있었다고 말했고 사제는 해질 무렵 의식이 끝났다고 진술했다. 친정 가문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가문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피해자는 늘 개인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리비아는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그 이후 그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사망도 이혼도 재혼도 없었다.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건을 기록하던 하급 기록관 가이우스 플라비우스는 불편함을 느꼈다. 같은 형태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직후 정신을 잃은 신부, 며칠 만에 수도원으로 보내진 여성,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재판. 그는 개인 메모에 의문을 남겼다. 범죄가 반복되는데 판결이 늘 같다면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법일지도 모른다는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 가이우스는 몰래 유사 사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로마의 법은 질서를 지켰다. 그러나 그 질서가 보호한 것은 언제나 강한 쪽이었다. 첫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법은 알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관습이 되었고 관습은 다시 법의 방패가 되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첫날 밤이 기록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으며 아무도 판결하지 않았다. 로마의 법은 그날 밤 분명 존재했지만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다. 가이우스 플라비우스는 기록관이었다. 검도 없었고 재판석에 앉을 권한도 없었다. 그의 무기는 오직 파피루스와 잉크,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놓치지 않는 집요함 뿐이었다. 리비아의 사건이 기각된 뒤 그는 같은 결론으로 끝난 혼인 분쟁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연도는 달랐고 가문도 달랐지만 문장의 결말은 놀라울 만큼 같았다. 증언 불충분, 사적 영역, 관습에 따름. 이 세 문장은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틀로 묶는 열쇠였다.
로마의 혼인법은 명확해 보였으나 그 명확함은 공백 위에 세워져 있었다. 혼인은 계약이었고 계약의 완결은 남편의 책임이자 권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완결의 방식과 한계는 법전에 쓰이지 않았다. 쓰이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쓰는 순간 수많은 가문이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곧 관습이 되었다. 관습은 반복되며 정당성을 얻었고 정당성은 다시 법의 보호를 받았다. 가이우스는 원로원 부속 문서실에서 오래된 토론 기록을 발견했다. 혼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가문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논의였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신부의 안전과 동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 그러나 그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가문 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의 질서를 흔들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질서는 정의보다 앞섰다. 그는 사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혼인 직후 실신, 며칠 내 수도원 전입, 친정의 고발 철회, 그리고 기록에서의 소멸. 이 네 단계는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개인으로 분리되었고 가문은 합의로 보호되었다. 법정은 문을 열었지만 질문은 닫혀 있었다. 질문이 닫힌 재판은 판결을 가장한 절차일 뿐이었다. 가이우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구조에서 범죄는 단 한 번도 범죄로 명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름이 없으니 처벌도 없었다. 법은 행위를 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곧 판단이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리비아 이후에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다. 기록은 늘어났고 공백도 함께 늘어났다. 가이우스는 개인 메모의 끝에 이렇게 적었다. 관습이 법을 대신하는 순간 법은 가장 강한 자의 변호인이 된다. 그는 이 문장을 공개하지 못했다. 공개하는 순간 그는 기록관이 아니라 피고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로마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였다. 특히 첫날 밤에 관해서는 가이우스 플라비우스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였다. 사건은 끝났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재판이 기각된 뒤에도 신부들은 살아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로마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그 이후의 행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망 기록도 이혼 문서도 재혼 계약도 없었다. 마치 도시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흔적이 사라졌다. 그 공백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장소가 있었다. 수도원. 로마에서 수도원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보호와 은신의 장소였고 분쟁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머무는 합법적인 선택지였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선택지라는 표현은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가이우스가 확인한 사건들에서 그 동의는 단 한 번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다. 신부들은 항상 보내졌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없었다. 그는 수도원 전입 명단을 조사했다. 귀족 가문의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전입 시점은 혼인 직후 혹은 재판 직후로 거의 일치했다. 공식 사유는 정신적 안정, 신앙적 성찰, 가문의 요청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법정에서 꺼내지 못한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통로였다. 수도원에 들어간 순간 그 여성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었다. 시민이 아니면 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었다. 가이우스는 한 노라오 서기관에게서 조심스러운 말을 들었다. 수도원은 증언을 봉인하는 가장 깨끗한 방법이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수도원 규율상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되었고 과거에 대한 발언은 죄로 간주되었다. 침묵은 신앙이 되었고 신앙은 법보다 강했다. 이렇게 증언은 사라졌고 사건은 다시 한번
증언 불충분이 되었다. 리비아의 이름도 수도원 명단에서 발견된다. 입회 날짜는 재판이 기각된 지 나흘 뒤였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그녀가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이우스는 그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법은 폭력을 처벌하지 않았고 신앙은 침묵을 강요했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사라졌다. 그는 사건들의 공통점을 다시 정리했다. 첫날 밤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짧은 법적 절차, 친정의 철회, 수도원 전입, 그리고 완전한 기록의 공백.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알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 한 번도 문제로 지목되지 않았다. 가이우스는 개인 메모의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완벽한 범죄는 법과 신앙이 동시에 침묵할 때 완성된다. 그는 이 문장을 접어 기록 더미 속에 숨겼다. 로마에서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도 또 다른 혼인이 치러지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첫날 밤을 향해. 가이우스 플라비우스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이 문제는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혼인의 첫날 밤에 벌어진 일들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그 증거가 도달할 수 없는 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선의 이름은 원로원이었다. 로마에서 원로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었고 동시에 법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사건을 상급 행정관에게 보고했다. 표현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리했고 특정 가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패턴, 사라지는 시민, 수도원으로의 이동. 그러나 보고서는 끝까지 읽히지 않았다. 행정관은 서류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파고들면 네가 다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가문이다. 그 말은 경고였다. 로마에서 가문은 개인보다 앞섰고 가문은 곧 정치였다. 가이우스는 그제서야 기록 속 이름들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원로원과 연결된 가문이었고 집정관이나 고위 장군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그들의 혼인은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었다. 첫날 밤에 벌어진 일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내부 문제로 취급되었다. 내부 문제는 외부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불문율이었다. 원로원 회의 기록 중에는 짧은 토론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혼인의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국가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장은 반복해서 등장했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침묵을 정당화하는 도구였다. 개인의 고통은 질서라는 이름 아래 묻혔고 법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었다. 가이우스는 한 노원로의 비서로부터 비밀스러운 말을 들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거야. 그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들. 그것이 첫날 밤의 진실이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기록 접근은 제한되었고 질문은 환영받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조언했다. 기록관은 기록만 남기면 된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이미 기록이 어떻게 사람을 지우는지 보아버렸다. 법의 언어는 중립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개인 메모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정의가 패배하는 순간은 재판에서가 아니라 안건에서 제외될 때다. 이 문장은 공개될 수 없었다. 공개되는 순간 그는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원로원의 문턱에서 진실은 멈췄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가이우스 플라비우스는 더 이상 기록을 모으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모을 수 없게 되었다. 원로원의 경고 이후 그는 문서 보관소의 핵심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잃었고 혼인 관련 분쟁 기록은 다른 기록관에게 배정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인사 순환이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명확했다. 질문은 여기까지라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이 밝혀낸 사실들이 로마에서 어떤 결말을 맞는지 알고 있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 개정으로도 연결되지 않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 진실은 단죄되지 않고 대신 조용히 폐기된다. 그것이 로마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리비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수도원 장부의 가장자리였다. 잉크가 번진 채 남은 짧은 기록, 그 이유는 공백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보호받을 수도 없었다. 가이우스는 개인 메모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판결도 해결책도 없었다. 오직 반복되는 구조와 침묵의 이유만이 정리되어 있었다. 혼인의 첫날 밤에 벌어진 일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고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법의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해자는 개인으로 고립되었고 가문은 정치로 보호되었으며 수도원은 증언을 봉인하는 완충지대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적어도 로마의 법 안에서는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이 사건들에는 판결이 없다. 왜냐하면 법정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법은 항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가이우스는 그것을 기록관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목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도 점점 문서에서 줄어들었다. 전출, 배정 변경, 그리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기록. 그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다. 로마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였다. 그리고 또 다른 혼인이 치러졌다. 신전에는 축복의 말이 울려 퍼졌고 계약서는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다음 날의 기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은 누군가의 고통이었고 동시에 제국이 유지되는 방식이었다. 2000년 동안 이 침묵은 유지되었다. 법은 존재했고 질서는 지속되었으며 질문은 사라졌다. 이것이 로마의 첫날 밤이 남긴 최종 판결이었다. 유죄도 무죄도 아닌 영원한 침묵,